자, 친구들, 선생님 지금 옷이 바뀌었죠. 네, 어제 선생님이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전개 과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배경보다 전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1차 농민봉기, 전주화약, 2차 농민봉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잘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전투들이 있었고, 그리고 왜 1차 봉기했고 왜 2차 봉기했는지, 그리고 전주화약의 내용들까지 너희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어떤 문제든지 너희들이 잘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 이야기 먼저 해드립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지속된 농민운동, 농민시위인데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그냥 교주 신원운동만 하던 농민들을 그렇게 열받게 했는지, 먼저 사건의 동학농민운동의 결정적인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바로, 아니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조병갑이. 다시 조병갑이. 이 조병갑이는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의 군수입니다. 얘들아, 조병갑이 딱 이름 들어보니까 딱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꽥꽥 느낌이 납니까? 그렇죠. 탐관 오리의 대표죠. 그래서 조병갑이 수탈을 했다, 고부 농민들을 중심으로 수탈했다, 뭐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수탈했냐 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이야기한다면 만석보 사건입니다. 만석보는요, 저수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부에는 원래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병갑이가 만석보라는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조병갑이 직접 만들까요? 아니죠. 고부에 있는 농민들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석보를 만드는데 농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근데 뭐 꾹 다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수지를 만들 때는 힘들어도 만들어만 놓으면은 농사를 지을 때 그 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 만석보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농사가 잘 될 거야, 이런 믿음 하나로 만석보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만석보가 다 완성되고 이제 그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조병갑이 어이, 돈 내야지, 사용료를 내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 만석보는 우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데 언제 무슨 돈을 냅니까? 물 사용료가 웬 말입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물을 사 먹지만 그때 당시에 물을 산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조병갑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만석보는 내 거야, 내 거. 조병갑이 거야. 내가 삿돌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 만석보를 사용하려면은 돈을 내야 돼. 어이가 없죠. 골 때리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조병갑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공덕비를 세우는, 옛날에는 그 양반들이 죽으면은 그 양반이 얼마나 양반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막 비석 같은 걸 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덕비를 세운다고 막 농민들한테 돈을 억지로 걷는 거예요. 저 어이가 없죠. 우리 아빠가 죽었냐? 지들 아빠가 죽었지? 그 돈 걷는 거야. 근데 그 돈을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걷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은 벌금을 매기기 시작하는데, 다리 떨어, 야 벌금 300만 원. 껌 씹어, 야 벌금 500만 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벌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걸 트집 잡아가지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고욕을 다 빨아먹었던 사람이 조병갑입니다. 이러니까 고부 농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이 불만들을, 이 고민을 그 고부의 존경받는 선생님인 녹두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그 녹두 선생님은 이름이 녹두 선생님이 아니라 조녹두, 박녹두, 김녹두가 아니라 이름은 따르고 별명이었어요. 녹두라는 그 녹색 콩이 있답니다. 근데 그 녹색 콩이 굉장히 작은데 단단하대요. 근데 그 녹두 선생님도 키는 작은데 굉장히 땅땅하게 생겼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키 작고 땅땅하게 생긴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니? 뭐 김병만, 이수근, 조창대는 아니죠. 조창대는 선생님은 키가 크니까 그래요. 자, 아무튼 그 녹두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녹두 선생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조병갑을 그 농기구를 가지고 가서 관할을 습격해서 조병갑을 쫓아버리고 싶어요. 녹두 선생님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조병갑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야,
배운 사람이죠.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 녹두 선생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조병갑에게 제출을 합니다. 사또 어르신, 저 녹두 선생입니다. 오, 녹두 선생, 어서 오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탄원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읽어보시고 좀 시정하실 마을을 이렇게 다스리실 때 좀 참고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엄청나게 점잖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조병갑이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충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봐라, 여기 녹두 선생님에게 곤장 100대를 당장 쳐라. 곤장 100대 그냥 내딱 꽂아온 거지. 곤장 100대를 맞아버린 거죠. 이러니까 농민들과 녹두 선생님은 화나가지고 바로 농기구를 들고 관아를 습격해서 조병갑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곡간을 풀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나눠주고,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하면 조병갑의 수탈 때문에 일어난 사건, 바로 고부밀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부밀란. 이 밀란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동장을 쫓아낸 거예요. 동사무소의 장을 쫓아낸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막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또를 임명해서 뭔가 이제 이 고분 밀란에 조금 안정화를 찾는가 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시대에서는 밀란이 발생하면은 그 안핵사라는 관직의 조사관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밀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또 잘못이면 사또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이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너 왜 밀란을 일으켰냐, 왜 질서를 어집혔냐, 뭐 이런 것들을 추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용태도 아주 그냥 변태 같은 놈이죠. 안핵사 이용태가 횡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횡포를 했냐면 일단 부녀자를 겁탈하고요. 그 고부 마을에서 항상 계속 술판을 벌입니다. 자신을 대접하라 이거지.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막 적당히 대접을 안 해주니까 막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조병갑이랑 짝짝꿍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 비슷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면, 조병갑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전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밀란은 조병갑은 아무 잘못이 없고 동학을 믿고 있는 농민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학을 동비라고 격을 낮추고 그 동비를 모조리 잡아들이라 명령을 합니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녹두 선생님이 다시 모입니다. 녹두 선생님, 이제 어떡할까요? 녹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녹두 선생님은요, 동학의 그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녹두 선생님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병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 제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리 고부마을뿐만 아니라 윗마을, 아랫마을, 왼쪽 마을, 오른쪽 마을, 뭐 앞마을, 뒷마을, 이 주변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봉기합시다. 그리고 탐관 오리를 쫓아내고 전라도를 접수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백성들을 지키고 외국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라도에 산에 모여가지고 모든 마을 사람들, 옆마을 사람, 앞마을 사람, 윗마을 사람, 아랫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이, 옛날 농민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 산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나중에는 백산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백산에 집결해서 다시 한번 봉기할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백산봉기, 백산농민봉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백산봉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사발통문이라는 거예요. 뭐야? 사발통문. 사발통문, 그러니까 이게 밥사발처럼 생겼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봉기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생님, 보통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는 동그랗게 썼네요? 왜 동그랗게 썼냐 하면은 주동자를 알 수 없도록 전봉준, 조창대, 조창순, 조창팔, 조창다리, 조창어깨, 조창배꼽 이렇게 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발통문을 쓰고 우리가 왜 봉기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농민들이 내걸었던
프레이즈가 뭐 이게 뭐야? 구호가 뭐였냐면 따라합니다. 보국 안민. 다시 보국 안민. 제폭 구민. 얘들아 따라 해야 됩니다. 따라 해야 너희들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외치면서 이제 관아로 각각의 마을로 습격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한번 볼까요? 보국 나라를 보호하고 안민 백성을 안전하게 한다. 제폭 구민 백성을 구한다. 어디로부터? 폭력적인 제도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폭력적인 제도는 바로 봉건제, 바로 신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을 없애서 백성들을 구하고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각각의 관할을 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내동, 상봉동, 망우동, 그리고 또 무슨 동이 있나요? 중화동? 몰라. 뭐 이런 마을 사람들이 각자가 다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민센터에 최고장 동장을 쫓아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를 접수했다. 뭐 이런 거죠. 이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냥 망우동 정도, 망우동만 지금 밀란이 일어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중랑구 전체에서 지금 밀란이 일어난 수준입니다. 이쯤 되니까 경찰들로 막을 게 안 된다. 그래서 정식 관군, 군인들이 이 농민군을 막으려고 파병이 됩니다. 그러면서 황산벌 아니고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관군과 농민군이 맞붙게 되는데요. 이야, 이 전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황토현 전투.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농민군과 관군이 처음으로 맞붙은 농민군과 관군이 처음으로 맞붙은 전투이기 때문이시죠. 야, 이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들은 완전히 긴장을 하죠. 왜 긴장을 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찰들이랑 그냥 시위 정도 할 때는 그냥 경찰들은 총도 없고요. 그냥 뭐 방패나 곤봉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막 농기구로랑 수적으로 뭐 머릿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군인들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조총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1분에 한 발 정도 나가는 거지만 1분에 한 발 정도 나가지만 그 총을 가지고도 원거리 사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끽해봐야 뭐 새총 날리고 돌 던지고 정도밖에 없잖아요. 농민구의 그럼 주된 무기는 뭐였냐? 바로 죽창이었습니다.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굉장히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창을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농기구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주된 주력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근거리에서만 싸울 수 있는 근거리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m 밖에서 조총을 쏴버리면은 뭐 당연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민군들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황토현전에서 누가 승리했냐? 바로 농민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농민군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농민군들에게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블 잘 안 보나요? 선생님 마블 완전히 빤데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뭐냐면 뭐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조총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농민들이 개발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장태라는 거였어요. 뭐 교생 선생님들이랑 다 배워서 알겠지만 장태가 뭐냐면 대나무로 만든 닭장입니다. 꽤 커요. 뭐 이렇게 선생님 그림 잘 그리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죠. 여기에 닭이 꼬끼요 사는 거 뭐야? 닭은 두 발인데 꼬끼요. 몰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이 장태를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까지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만든,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릴 수 있도록 동그랗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솜이나 지푸라기나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거 막 이불 같은 거 막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 장태의 뒤에 사람이 숨어가지고 관군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군이 이렇게 여기를 조준을 하는데 이 장태가 막 굴러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장태를 두고 장태를 겨냥해서 조총을 쏘겠죠. 근데 그 장태를 조총이 뚫지 못했다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 우리 총을 쏘는데 총에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베개 같은 걸 들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총이 베개를 못 뚫었다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조선군의 화력이 얼마나
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장태를 굴려가지고 가까이 가서 농 그 뭐야 관군을 이제 격파하기 시작하는 거. 죽창으로 막 눈찌르고 막 호미, 괭이, 막 삽 이런 걸로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확 그냥.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황토현에서 바로 전주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를 여기 한번 보면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게 여기 있네요. 네. 먼저 고부봉기 먼저 하죠. 1월 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러고 나서 여기 황토현이 여기거든요. 그 여기서 바로 이제 전주로 가도 되는데 전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일단 전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전주만 점령을 하면 전라도를 모두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이, 전라도가 전주가 나중에 합성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였다고 생각하면 돼. 전주가. 그래서 전주를 접수를 하는데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쭉 내려갔다고. 왜? 내려갔다 올라갔다고. 왜? 이 밑에도 그 뭐야 자신의 뜻에 제폭구민의 뜻에 보국안민의 뜻에 동조하는 농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들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밑에도 탐관오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밑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람을 더 모으고 더 탐관오리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남쪽에서 크게 승리한 전투가 바로 이 황룡촌 전투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주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 얘들아. 전주의 전투는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군이 전주성을 지키고 있고 농민군들이 전주성에 돌격하라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지금까지는 그냥 뻔해서 싸운 거거든요. 그냥 평지에서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냐 적으냐가 중요했는데 성에서 싸우면은 지략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전략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저 성을 빼앗을 것인가. 그런데 이 전주성에 가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주성을 탈환했다는 것이지요. 이 전술을 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녹두 선생님입니다. 녹두 선생님은 지금쯤 되면은 선생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두 장군 전봉준 선생님입니다. 녹두 선생님이 전봉준 선생님인 거죠. 그 밑에는 전봉준뿐만 아니라 뭐 손하중이라든지 김계남이라든지 이런 동학의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뭐 굉장히 용맹한 그런 농민군 장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주성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뛰어난 전략 전술로 전주성을 탈환해 버립니다. 어떻게 탈환했는지는 너희들이 시간상 다 말해주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그런 다음에 전주성까지 탈환을 하니까 야 이제 서울에서 한양에서 깜짝 놀라는 거야. 누가 놀랐을까? 고종이 놀라겠지. 민비가 놀라겠지. 이러다가 이놈들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경복궁까지 점령해가지고 우리 막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캥기는 게 있잖아. 민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는 탐관오리면 한양에는 민비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민비와 고종은 아씨 우리 군대로 그 뭐야 우리 군대의 총도 막을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 방배가 농민군에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군대보다 더 힘이 센 이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삐삐삐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